네, 딜사이테스 다녀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인공은 또 한 번 엔비디아가 아니었을까. 엔비디아가 급등 보여줬는데요. 뉴욕 증시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음, 지금 마찬가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로 인해서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주들은 상승했지만 여타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보였어요. 우리 여도운 앵커님은 우리 엔비디아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오늘 긍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의 바람이요. 네. 뭐 엔비디아가 오르면 사실 보통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HBM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하는데 저는 SK하이닉스 쪽 말고 삼성전자 쪽도 좀 같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그랬으면 좋겠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이 깨졌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이 깨진 그러한 국면이에요. 그리고 음,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매물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힘들 수는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 관련해서 오늘 소규모 이슈는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 신고가 이게 우리가 조금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때는 M7 기업들의 주가를 잘 봐야 된다. M7 기업들이 신고가 시도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박스권 돌파 후에 박스권 상단을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쉽게 꺾이는 것보다 한 번 더 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 배경으로는 4,700조 이상의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S&P 500 기업들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들이 많이 나왔지만 다우가 하락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잘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지표 발표했는데 9월 주택 착공, 인허가 이 부분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건설 섹터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보여줬고 또 9월 경기 선행 지표가 0.5% 전월 대비 하향하면서 지금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새벽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M7 관련 주가들만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향후 주식 투자의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3%밖에 되지 않을 거다. 즉 지금은 자금이 특정 M7으로 편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숨고르기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아로드님 테슬라와 아마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나스닥 역시도 한번 신고가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오늘 상승 섹터보다는 하락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것들이 숨고르기가 눈에 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소외받았던 섹터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특히 IT 소프트웨어 섹터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게임이 약세를 보였다. 게임이 반등 나왔고 그리고 엔비디아 영향으로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가 강세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철강까지도 강세를 보였지만 제약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이 섹터들이 쉬어갔고 그다음에 운송 물류라든가 전기차 섹터 역시도 약세를 변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그동안 땅굴을 파던 니콜라가 강한 반등이 나왔고 엔비디아라든가 세비라든가 보잉, USD 모처럼 반등 나왔어요. 그러면서 컴캐스트라든가 UPS, 월그린 부츠, CVS 헬스케어, 머크, 바이오젠 이런 바이오 섹터들이 쉬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ETF 시장을 보더라도 IT가 초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가상화폐와 재생에너지, 원유 섹터들이 보였고 강세를 보였고 건설, 신규주택 착공 인허가 급감했다. 이런 것들은 건설 낙폭이 크게 나왔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를 앞둔
우리 테슬라 자율주행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컨셉카 이미지를 도용했다라고 해서 피소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헬스케어와 2차 전지, 바이오테크가 약세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항상 M7에서는 신고가 경신한 것들을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역시도 자,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141% 그 일불이 단기적으로 숨고르기지만 결국에 우리가 봤을 때 136불 지지받으면 이것도 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상황에서도 본다면 강한 상승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거래대금 역시도 크게 증가되지 않는 모습 보여줬으면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한 번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애플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에 애플도 장중 신고가 경신 후에 숨고르기 반등 나오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애플 역시도 한번 신고가 도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볼 거는 테슬라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오늘 변동성이 크게 나온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미 우리가 봤던 거는 210불대에서는 테슬라 역시도 지지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M7주들이 돌아가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조정받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은 유동성을 근간으로 한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반등을 보이면 돌아가면서 강세 기조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에 대한 배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라든가 그다음에 교도소 관련주들 역시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늘 소폭 숨고르기를 보였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든가 천연가스들이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천연가스는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왔다가 이제 계절적으로 성수기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지금 트럼프 당선 가시가 되면서 네.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낙폭이 되게 크게 벌써 1,370원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내 시장에는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진단 들어봤고요. 아시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LPR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잖아요. 중국 증시 좋았습니다. 아시아 증시 간단하게 좀 빠르게 본다면요. 중국 증시는 박스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3분기 경제 성장률 역시도 4.6% 나왔거든요. 정부 정책은 5%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정부가 아무리 경기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소비와 생산이 늘지 않으면 성장률은 급격하게 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국 역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이 살아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세부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인민은행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금리를 인하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유럽연합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5% 달성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보는 게 낫겠고,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보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자민당에서 단독 과반 미확보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10몇 년 만에 미확보됐을 때 지금 현재 정책들의 브레이크가 걸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일본 지수 니케이를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이지만 일본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니케이는 엔화 약세는 올라가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차익 매물 압력이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시장 어제 흐름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특징이 가장 유의미했다라고 보십니까? 어제 상황에서 보면 결국에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 들어오니까 지수가 반등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수급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원화 약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같으면은 결국에 원화 약세 기조를 커버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 이거는 보면 대외적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봤을 때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남북 경색이 더 강화된 그런 상황에서 또 10월 수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울러서 지금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면 외국인들은 매도,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삼성 위기설을 청와대, 용산에서도 인지한 그러한 국면이고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 부분인데 지금 보면 원화가 1370원 넘어갔는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주관적인 판단을 보면 지금이 2008년도 경제 정책과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 엠비노믹스에서 낙수 효과를 노린, 즉 원화를 약세를 와서 수출 기업들을 더 좋게 하면 이것이 재투자할 것이다. 이런 정책을 했지만 결국에 그때 당시의 경제 산모들이 지금 와 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낙수 효과라는 거는 일반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대기업들 곳간을 채워주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소비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 쪽도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살아나려면 정책적인 것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관망하자, 관망. 대신에 공격적으로 하면 지금 이슈 섹터들은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테마가 순환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결국에 어둠이 거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실 분들은 관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국내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변화, 어제 외국인이 좀 돌아온 것 외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볼 거는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 선물에 놀아나는 게 명확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그 법률들을 지금 고쳐야 되는 것도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죠.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70% 넘어요. 50%가 넘었을 때 독과점, 공정거래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공매도도 한시월 중단됐지만 공매도에서 외국인 비중이 80%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 수급에 놀아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위기설이 대두되면서 외국인 집중 매도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은 외국인들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트럼프 역시 대한민국을 자국의 ATM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네. 주식과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ATM기 지위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농락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네. 어제 상황의 선물을 보면 1시 29분까지 외국인들이 4,57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1시간 만에 3,500억 이상 매도하면서 상승폭이 둔화됐거든요. 그러면서 마감 때 다시 약 700억 정도 매수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현물에서는 매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고 지금 예탁금은 지금 공모청약 때문에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켓머니 펀드라는 것이 이미 소폭 유입되고 있는 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마켓머니 펀드에 자금 유입되는 거 보고 장중에 낙폭이 크게 외국인 선물 매도로 해서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매도 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 축으로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주요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반도체 그리고 IT나 그리고 방산 관련한 이슈가 많네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반도체 메인은 내일인데 오늘 이제 6시, 오후 6시부터 정부 행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반도체 날에서 집중해야 될 게 이미지 반도체, 음. 이쪽이 이미지 센서 쪽들이 이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센서 반도체가.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부분은 광반도체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이 HBM3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광반도체 한다면 결국에 센서, 반도체 센서라든가 광반도체 쪽, 이런 쪽, 그다음에 엔비디아 관련 쪽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브릭스 정상회의가 있어요. 그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이 재건주들 막판 오후장에 매수하면 양봉 나왔다가 어제 그 하락하면서 음봉, 즉 소기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브릭스 정상회담 빌미로 해서 조정을 받았던 재건주들 반등 나올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방산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바이 방산 박람회도 있고 그다음에 K9 전차 수출 5조 원 수출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방산 현대로템이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K9 전차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 틈새에서 국제 치안 산업 대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CCTV라든가 그다음에 자기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틈새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반도체와 방산 그다음에 이런 쪽 봤으면 좋겠고 한국전자전에서는 결국에는 로봇과 UAM 이런 쪽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을 본다면 방산과 반도체를 보시고 그다음에 치매 관련 5천억 기술 이전 것도 나왔어요. 그러면 치매 경구용 치매 관련주들 이렇게 압축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섹터 관심사에서 5가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목해야 할 핫이슈와 종목 확인해 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큐리언트와 리가켄바이오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큐리언트가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20%를 넘어섰어요. 이거는 목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그 치료제에 따른 임상 개시 가능성, 기대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가를 받은 게 6,500원 직전 고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6,500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큐리언트는 6,500원 말씀해 주셨고 리가켄바이오는요? 리가캠은 목표가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파이프라인하고 플랫폼을 같이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드문 기술 이전 이런 것들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보면 파이프라인 이전 이슈가 지속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 우리 14만 원 그대로 유지해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리언트는 6,500원, 리가켄바이오는 14만 원 목표 주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럼 핫이슈 종목 어떤 종목군 꼽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방산 쪽을 할 건지 경구용 치매 쪽을 할 건지 네. 반드시 이것 때문에 오늘 고민을 하느냐고 좀 원고가 늦었었거든요. 그래도 반도체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도체 대전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게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데 오늘 오후에 정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센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미디스하고 드림텍이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이제 에이징랜드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소부장에서는 미코가 실적 개선돼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 쪽에서는 이미지스라든가 드림텍, 그 다음에 엔비디아 관련된 에이징랜드, 그 다음에 실적은 미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 실적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 중심으로 미코를 봤으면 좋겠어요. 1,400원부터 시초가까지 매수하고 손절은 9,600원 이탈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조금 높게 볼게요. 14,000원 부근 도전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핫이슈 반도체 관련한 중소형 종목들 가운데 4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그중에서 탑픽은 미코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해주셨고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가는 9,600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은 단일가 특징적인 어떻게 움직임 보였던 종목 꼽아볼까요? 저희는 내심 이게 어제 기사화될 줄 알고 어제 관심 있게 했는데 어제 안 나오고 장 마감에 나왔거든요. 캐리에서 전구체, 음극재 연구 발표가 국제학술지 표지 논문으로 당선됐다. 그래서 전구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한농화성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몬 이런 것들이 이제 전고체는 정부 지원도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은 반도체 아니 이쪽 배터리 쪽들이 약세였지만 한번 대장주적인 한농화성이라든가 이수 스페셜, 레몬 이쪽에 한번 여러분들 하나씩 보셔도 오늘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단일가 특징적인 종목군 가운데 전고체 관련한 사 종목 한동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몬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핫이슈 탑픽 종목은 미코, 손절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 9,600원, 목표 주가 14,000원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니아 선생의 1도양단 함께했고요. 딜사이트 S 다니아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